자, 이번에 사용할 메뉴는 다시 한번 제1작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1작업 영역에 여기가 계산 문제 1번, 여기가 계산 문제 2번, 여기가 계산 문제 3번, 4번, 5번, 6번 있고요. 7번은 전체 데이터 행 부분만, 즉 B5에서 J12 데이터 행 부분만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우선은 1번 문제를 수행을 할 건데 서류 심사 담당자 찾으시오라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가 교육이면 민수진, 건강이라고 지원자 있으면 변정훈 담당자, 그다음 문화라고 지원 분야이면 신동진 담당자로 표시하시오. 함수 if문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시되고 있었던 함수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논리 함수 if를 만나고 있는데요. 이 논리 함수 if는 함수 인수 영역의 시작 전에 구조상을 확인을 하자면 가로 속에 채우는 값들을 인수 요소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을 채우셔야 하고 두 번째 인수 요소가 참의 데이터를 채우셔야 하고 세 번째 인수 요소가 거짓 데이터를 채워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는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조건에 맞았다면 무엇을 출력해야 되나? 참값일 때 무슨 결론을 내야 하나? 그리고 조건에 맞지 않은 거짓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어떤 값을 출력해야 되나? 이것을 분석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의 조건은 지원 분야가 교육 이변은 있어요. 여기까지가 조건문이에요. 그럼 교육을 가지고 있다면 민수진 출력하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부분을 파악을 하자면 여기까지가 조건이고 여기까지가 참이에요. 이런 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저희가 지문에서 가지고 있는 여기 제가 따당 끊어드리면 지원 분야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교육이면은요. 여긴 조건이에요. 조건. 우리가 조건으로 만들 자리고 맞다면 민수진합니다. 이것이 참이에요. 그럼 하나가 남잖아요. 거짓물이 모자라는데 이 거짓 문장은 건강이었다면 변정훈, 문화이었다면 신동진 등으로 출력물을 다시 한번 거짓 영역이 여러 개지만 또 다른 판단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건이 요 조건에 만족하면은 민수진이라고 끝이 나지만 다른 조건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조건문 이제 뭐냐면 건강이었다면 변정훈, 문화이었다면 신동진으로 출력을 바꿀 구간이 지금 많이 만나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제가 좀 추가 작성을 하자면 이렇게요. 자, 지원 분야가 교육이었다면 민수진이지만 건강을 갖고 있다면 정훈이란 사람을 나타내고 그럼 여기 읽다 보니까 이면은 또 나왔잖아요. 조건 한 번 더 있고 또 문화이었다면은 조건이 또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구간이 여러 개 나누어지는데 이곳에 우리가 출력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담당자 이름 민수진이나 담당자 이름 변정훈이나 담당자 이름 신동진이나 등으로 몇 사람을 출력물로 나타내셔야 되냐면 세 가지 값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항상 if문을 만나면 결과의 출력물이 나올 수 있는 출력 종류를 따지세요. 그것이 저는 세 개였어요. 세 개. 에다가 항상 한 개를 세 개에서 하나를 뭔가 차감시켜 주시면 되고 그럼 3 빼기 1 2잖아요. 자, 3 빼기 1은 2인데 이 2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if를 적어도 두 번은 여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if라는 함수를 두 번 열기, 두 번 열어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구조인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인 이 영역 셀의 I 영역의 5번 주소입니다.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서 제가 이제 기록을 들어가는데 우선은 셀을 먼저 찍으세요. 셀 포인터 클릭. 주소가 I5 셀인지 보시고 수식 영역줄을 클릭. 그리고 수식은 항상 는으로부터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 영어로 if라는 함수를 쓰면 이와 같이 탐색이 돼요. 자, 글자 if를 더블 클릭 써졌죠. 그리고 옆에 바로 인근 옆에 함수 삽입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자, 조건 쓰는 자리, 참 쓰는 자리, 거짓 쓰는 자리 이런 순서고 첫 번째 이제 조건을 쓰는데 저희는 지원 분야가라고 줘야 되는데 if문이 걸려 있는 쭉 같은 라인을 따라오다 보면 나의 지원 분야 셀이 있어요. 그 주소는 우리는 이 5 주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5 주소가 하는 역할이 지원 분야가라는 말입니다. 이때 같은지 비교할 거예요. 는 그리고 조건은 그냥 기록이 아니라 문자라서 큰 따옴표. 자, 우리가 가진 조건 중에 교육이면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문자로 교육이라고 작성을 하고 문자 따옴표를 닫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끝났잖아요. 조건 문제가 여기까지를 했으니까. 그럼 민수진은 참으로 줘야 돼요. 다음 칸에 큰 따옴표 민수진 따옴표 다듬합니다. 그런 다음에 칸은 한 칸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변정훈 씨도 출력을 줘야 돼. 신동진 씨도 출력을 줘야 돼. 자리는 하나밖에 없고 조건이 바뀌어서 첫 번째 교육 분야를 충족하지 않는 거짓된 값이 두 사람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거짓된 자리인데 키보드의 한영키 영문으로 바꾸셔서 if를 직접 쓰세요. 여기서는 찾기가 안 됩니다. 갈호도 안 써지니까 여시고 갈호도 잠깐 닫아주는 모양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작성을 하셔서 바로 이동을 하셔야 하는데 마우스가 잠깐 여기 오타 났네 어딘가를 수정 클릭하는 순간 여기가 if 함수가 아니라 문자열인 줄 알고 if 앞에 가로, if 문이 끝난 뒤에 가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로가 절대로 생겨나 가로까지는 괜찮지만 if 뒤에 따옴표나 if 앞에 따옴표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함수 명령인지 이해를 얘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자동으로 명령문 if 앞 뒤에 따옴표가 생기면 반드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2오 교육 분야가 신청 분야가 지원 분야가 교육이면 민수진 출력하라까진 되었고요. 아니라면 또 만약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확인을 절대 누르지 마시고 마우스가 상단 수식줄을 보시면 if에 또 다른 if 한번 더 적었던 부분이 약간 가로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두 번째 if를 클릭하시면 조건, 참, 거짓 박스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도 아까 뭐였냐면 건강이면은 변정우인데 건강이면은 한다고 이 건강세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수식을 첫 번째 영역줄을 지금 작성 중이기 때문에 내 줄에 따라가서 나의 줄에 있는 지원 분야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즉, 이 6번 셀이 아니라 이 5번 셀을 주의하시고 지원 분야 가라고 선택하시고 는 따옴표 건강이라고 여기다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건강이었다면은 지원 분야 속에 건강 데이터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이때 출력물을 낼 글자는 변정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동진입니다. 그리고 문자가 입력됐을 때 따옴표 왼쪽 오른쪽 따옴표 왼쪽 오른쪽 있는지 보시고 답은 민수진 데이터가 출력이 나옵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셀의 모서리 끝자락에 채우기 핸들을 만드시고 채워 내려가시면 1번 문제가 완성됐습니다. 저장하시고 2번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문제를 작성해 볼게요. 함수 명령어는 choose라는 명령어와 weekday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문자 발송일, 즉 2번 문제의 날짜 출력하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은 신청일, 요일이 평일이었다면은 신청일 플러스 3일을 처리하고 혹시 주말이었다면 신청일 플러스 5일을 출력하시오.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날짜에서 3일을 연장하든지 네가 가진 날짜에서 5일을 연장하든지 평일인지 주말인지에 따라서 결론을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선은 적용할 함수를 weekday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이 함수는 사용 규칙이 날짜를 먼저 처리한 인수를 넣게 되고 타입 번호라는 걸 넣습니다. 그럼 날짜는 우리는 신청 일셀 뿐이 없네요. 이 값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볼게요. 자, 위치는 제2열의 5번 셀을 위치합니다. 그럼 제2 주소에 왔다면 소식줄에 클릭, 그 다음 는 사용하시고 명령어 첫 글자 W 넣다 보니까 weekday 보입니다. 더블 클릭 열어보고요. 자, 이 함수는 인수 요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인수가 즉 날짜 타입으로 마법사 들어가지 않고 함수 인수 창 생략하고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날짜인 셀로 F5셀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 인수로는 쉬어가는 코드 쉼표를 누르시면 이와 같은 많은 넘버가 뜨는데 기본 형식 타입 번호가 1번이라고 이용해 주시면 되고 출제 문제는 1번이나 2번을 좀 다루게 됩니다. 우선은 기본형 1번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기본형 1번 타입은 1번 일요일, 2번 생략됐지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고 2번 타입 번호는 1번 월요일, 2번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가는데 7번이 마지막 일요일로 끝난다 이런 타입이에요. 그중에서 저는 기본 형식이 숫자 1번이 일요일로 처리되어지는 양식을 이용해서 1번을 처리 넣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았고 엔터를 했더니 제 화면에 답은 5번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1번 유형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면 1번도 있을 수 있고 2, 3, 4, 5, 6, 7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고 여기에서 1번은 일요일이겠죠? 화요일이고 수, 목, 금, 토, 일 이랬을 거예요. 제가 번호 1타입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1타입이라는 번호를 아까 눌러서 1번이 일요일과 같다. 2번이 화요일과 같다. 이런 소리를 제가 사용했거든요. 그럼 5번이 뭐예요?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금요일은 지금 저는 평일이죠. 평일. 그럼 토요일은 6번, 7번만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이 부분을 채우시면 어딘가에 번호가 흘러가요. 여기에 7번 주말인 거 보이네요. 7번 보이세요? 이런 부분의 날짜들은 네가 가지고 있는 날짜보다 가산하고 싶은 날짜가 5일만큼 더 더해주고 싶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 작업을 위해서 이제 저는 1번 타입을 써봤는데 자, 앞부분에 수정을 해야 하고 제2 영역의 5셀을 선택해서 5번 답이 나왔지만 수식 입력줄 여기서 정정입니다. W와 는 사이에 커서를 놓고 함수를 하나 더 추가 넣어요. 영문으로 choose 중에 C라고 하니까 choose라고 보이고 더블 클릭해서 다 펼친 다음에 함수가 쓰였는데 또 다른 함수를 더 열어요. 그때는 여기에 포인터를 좀 찍어 볼게요. 더블 클릭이나 클릭, 더블 클릭을 해서 이 함수를 쓰겠습니다라는 신호를 주고 FX 누르시면은 요 choose 영역의 설명 박스를 볼 수가 있어요. 이 choose라는 함수는 index number라는 이 넘버 인식이 있는데 이 넘버는 뭘 골라내고자 하는데 1번부터 254까지 해당하는 숫자 해결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린 아까 1, 2, 3, 4, 5, 6, 7 이런 번호를 가지고 출력물을 만들어내고 왔어요. 1, 2, 3, 4, 5, 6, 7 사이 어떤 번호. 이 번호가 있다면 value 1, value 2, value 3 박스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우리는 하나와 두 가지의 일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신청 1 플러스 3일이라는 일을 한다든지 두 번째는 신청 1 플러스 5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해야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평일이면 3일 더하고 주말이면 5일을 더하는데 두 가지 일만 할 것인가? 아니고 저는 지금 5번이잖아요. 이 5번 값은 여기는 눈에 띄지 않지만 조금 딸깍딸깍 내리면 여기 5번 자리 보이세요? 이 5번 자리에서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다시 올라가서 1번이었다면 일요일이었을 거잖아요. 그럼 일요일은 이 자리란 뜻이에요. 1번 밸류 1, 1번 자리. 밸류 2는 뭘까요? 그럼 화요일 자리인 거예요. 밸류 3은 수요일 자리가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이때 이제 저는 날짜를 선택을 합니다. 밸류 1 자리. 나의 날짜에서 그 다음은 더하기를 할 거예요. 더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더하기를 하느냐. 문제에서 말했는데 3일을 더할 건지 5일을 더할 건지 그럼 여기서 1번이 뭐였냐면 저는 일요일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요일은 뭐예요? 주말이죠. 주말은 5일을 가산하셔야 돼요. 더하기 5일이라고 주십니다. 그 다음은 다음 칸에 또 다른 날짜 연산이 필요한데 날짜는 똑같습니다. F5 주소입니다. 신청 1에다가 더합니다. 이고 두 번째 요일은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 요일은 뭐예요? 이번 요일은 화요일이 되는 거잖아요. 화요일은 보니까 평일이죠. 평일. 평일은 며칠을 가산하냐면 3일을 가산합니다. 그럼 우린 평일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2번, 3번, 4번, 5번까지. 제가 죄송해요. 문자를 하나 뺐군요. 자, 정정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그 문자를 하나 뺐네요. 제가 여기 1, 2, 3, 4, 5, 6, 7번을 해놓고 여기다가 1, 월을 적어야겠죠. 여기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죠. 토 이렇게요. 날짜를 제가 밀렸었는데요. 여기가 1이면 일요일, 2이면 월요일, 3이면 화요일, 4이면 수요일, 5이면 목요일, 금이면 금요일, 7이면 토요일. 우리 요일이라는 건 1, 월, 화, 수, 목, 금, 토 1년 번호를 맞게 적어야 되니까 제가 1, 2, 3, 4, 5, 6, 7, 7가지 요일 번호가 있을 것이다. 그 종류는 1,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떨 때? choose라는 함수를 썼을 때 1번이라는 번호를 결정하게 되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이 아닌 2번을 쓸 수도 있을 거잖아요. 혹시라도 사용자가 1번 타입을 쓰지 않았고 2번을 썼을 때 함수 출력을 하면은 얘도 1, 2, 3, 4, 5, 6, 7, 8 이런 번호가 나와요. 8번은 없겠죠. 7번까지 나와요. 이 2번 타입을 결정하시는 경우는 첫 번째 요일이 이제 뭐가 되냐면 월요일, 일, 화 이렇게 들어가요.
월요일 여기가 화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순서는 똑같이 흘러가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밀리지 않고 흘러는 가는데 1번 타입은 일요일부터 요일이 기록이 되고 2번 타입은 월요일부터 요일 기록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위크데이 처리할 때는 1 유형을 쓰시오, 2 유형을 쓰시오라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타입 번호에다가는 저는 기본 타입인 1번 타입을 사용을 주로 합니다. 이 1번 타입이 기본형이고 이 1 타입 번호가 하는 역할이 1번이 일요일과 같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갈게요. 저는 위크데이 들어가기 위해서 제5셀의 준비, 위크데이 앞쪽에 커서 놓고 추주를 여기다가 검색하고 추주 함수 따당 찍고 추주를 선택 더블 클릭해서 FX 다시 들어가면은 자, 제가 가진 요일은 5번째 요일입니다. 여기가 5번이 목요일이었죠. 제가 약간 밀려 쓰는 바람에 월화수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밸류 1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은 1번이 있는 요일은 일요일 하셔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1번 요일이 없었네요. 하지만 날짜 데이터가 가변적으로 여기 누가 일요일 날짜를 기록을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주말로 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 날짜 셀 플러스 더하기를 하시고 날짜에다가 며칠을 가산해라. 주말 7번에 해당하는 주말 7번이 토요일이잖아요. 주말이었다면 5일을 더하라 이 말이고 2번부터예요. 2번 월요일, 3번 화요일, 4 수요일, 5 목요일, 6 금요일 이렇잖아요. 그럼 이제 2, 3, 4, 5, 6까지가 번호는 다 평일로 보시는 거고 신청일에서 자, 이거 다시 정정. 두 번째 요일부터 할게요. 신청일에서 더하기 2번은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은 즉시 평일은 3일을 더하여라. 그럼 이제 이 데이터가 평일 값이 많아요. 제가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3번도 평일이에요. 뭐요? 3번 화요일이잖아요. 4번도 평일이에요. 수요일이잖아요. 그럼 더 이상 방은 없는데 이렇게 딸깍 여기 딸깍 내려가서 요일이 7가지까지 있다 보니까 5번 자리도 붙여넣기 평일, 6번 자리도 붙여넣기 평일. 뭐예요? 5번은 목요일, 6번은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7번 모르고 실수로 붙였어요. 근데 7번은 아까 보셨지만 7번은 토요일이에요. 즉 주말인데 주말은 5일을 더합니다. 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이 아닌 5로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어떤 번호가 나와요. 이것을 아래로 채우기 하시면 번호가 나왔지만 이렇게 블럭이 잡혔을 때 홈 표시 형식의 일반 형식을 보시면 형식을 열어서 간단한 날짜로 띄웁니다 라고 바꾸면 9월 1일이 어때요? 아까 저희 5번 나왔었잖아요. 5번. 5번은 평일이었죠. 평일이었는데 평일은 며칠을 올리자? 신청했던 날짜에서 3일을 더하자. 맞죠? 맞게 출력됐고 그럼 여기 아까 8월 15일 아까 여기 무슨 요일이었죠? 제가 요일만 따로 처리를 해볼게요. 위크데이로 요일 신청일에 콤마 1번 타입으로 요일 번호를 산출해 내시오. 5번은 맞게 나왔지만 아까 요일 번호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가 8월 15일 원래 2번 요일 즉 월요일이었네요. 월요일은 그럼 평일이잖아요. 평일은 15일에서 3일만 더 했죠. 그럼 여기 7번 있었네요. 7번이 뭐였어요? 주말 즉 뭐예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일때는 5일을 더하라. 9월 3일이었는데 5일 돼서 9월 8일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자, 작업 연습한 자료는 저는 지우기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다음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3번 위치 셀입니다. 위치할 셀은 이 14번 셀이고 선택하신 셀 수식 입력줄 클릭는 하시고 D, A, V, E, R, H, E 찾고 더블 클릭 FX 함수 마법사 켜서 자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데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는 필수 자료로 우리가 먼저 입력하셨던 데이터이고요. 이 작업 영역에 활용하는 범위로 B4번부터 H12번 이 구역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B4번부터 H12번. 다음 두 번째 인수 필드는 평균을 내는데 어떤 평균 내야 하시냐면 평균 활동 시간 평균 내라. 자, 필드는 활동 시간이라는 문자 셀 H4를 선택을 합니다. 다음으로 조건 영역 범위인데 조건은 여기 적혔어요.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는 이렇게 범위입니다. 이렇게 범위입니다. 주소가 24에서 25번 영역입니다. 확인하시면 180.6666 나타나는데 올림하셔서 정수 즉 소수자 자리는 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정리하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시면 d-average 함수가 있고 라운드 함수를 검색을 위해서 RO 하니까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이 함수가 나왔죠. 더블 클릭 커서를 라운드 업 부분에 더블 클릭 맞춰 넣고 fx 함수 마법사 띄우시면 처리되었던 숫자가 있고요. 그 숫자 단위를 자릿수 1이라고 하면 소수 한 자리 나타내기, 자릿수 지워서 2라고 하면 소수 자릿수 두 자리 나타내기. 근데 우리 문제는 소수 자릿수가 아예 없는 정수 나타내기예요. 이때는 0이라고 주고 181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적용했던 d-average라는 함수의 데이터 인수 요소가 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범위 이 순으로 사용을 합니다. 라운드업은 숫자에다가 자릿수 넣는데 아까 자릿수 부분에서 정수 나타냅니다 하면 0 값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은 문제 번호 4번을 진행을 하는데 문화 분야 신청 건수. 자, 그럼 우리 문화 분야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있나요? 자, 이거를 건수를 찾으시고 두 건 이렇게 만드시면 되세요. 적용할 함수는 count if라는 명령을 배워보실 거고 count if 함수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조건 범위 하나, 조건 내용, 그 다음에 문자 연결하기 %, 연산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해당하는 답셀 이 14셀에 놓고 소식 입력줄에서는 count, 자, COU 쓰다 보니까 count A, count blank, count if 만났죠. 이 함수입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fx 함수 삽입 눌러서 적용창을 여시면 첫 번째 조건 범위, 조건 셀 범위 문화는 여기 있잖아요. 자, 25에서 22 사용하고 조건은 따옴표 문화 따옴표 하니까 2라고 나타났네요. 확인을 하고 건은 어디다 작성하냐면 수식을 쓰셨던 가로 뒷부분에다가 커서를 잘 놓으시고 연결 %, 쓰시고 큰 따옴표 건,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다듬 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정의된 이름 활동비를 위해서 라지 함수 이용해서 최대 활동비를 검색하는 문제로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우선 사전 작업으로 우리는 앞 시간에 활동비라고 이름 상자 정의 구역이 있었는데 이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영역은 J열의 13번 셀이고 수식 입력줄에는 명령으로 L이라고 하면 라지 함수 만날 수 있고요. 이 함수는 범위와 K 값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범위는 그냥 활동비라고 드르르 바로 할게요. 하면 활동비라고 묻고 입력이 돼요. 다음은 인수 요소로 쉬어가고 최대는 1이라고 작성을 하면 되세요. 자, 이곳에서 두 번째 활동비를 찾으시면 2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1 최대니까 가장 큰 금액 1 넣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가격이 19만 5,500원입니다. 자, 다음은 5번째 자리에 H14셀에서 선택하셨던 팀명에 대한 활동 시간을 내시오. 유효성 검사가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었는데 선택을 뭐 해두셨냐면은 지혜의 셈이라고 작성 중입니다. 그럼 지혜의 셈에 해당하는 활동 시간 152시간을 구하셔야 되거든요. 자, 작업을 하시게 될 명령어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배우는데 이 라지 함수는 좀 전에 쓰셨던 구축은 이와 같고요. 그리고 이 VLOOKUP이라는 함수는 ITQ 엑셀 시험 문제에 매번 매 회차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인수 요소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인수 요소 검사값, 두 번째 인수 요소 범위, 세 번째 인수 요소 열번호, 네 번째 인수 요소 뭐 타입 번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위에서 우리는 검사값입니다 하는 범위가 H14셀에서 선택한 걸로 이용해서 찾으시오기 때문에 무조건 범위는 첫 번째 셀은 H14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사값이 결정이 되면 범위 선택이 되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주소부터 어떤 주소까지 해서 주소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어디부터 콜론 어디까지라고 해가지고 범위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 범위는 문제 데이터마다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이따 찾는 방법, 쉽게 찾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열의 번호는 숫자로 세 번째 거 찾으세요. 숫자로 두 번째 거 찾으세요. 숫자로 뭐 다섯 번째 거 찾으세요. 이 숫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범위에 따라서 열 번호는 항상 바뀔 수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범위에 따라서 항상 열 번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수인 타입 번호는 일치하게 찾습니다라고 해서 0이라는 코드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내셔야 되는 거는 이 범위와 번호거든요. 범위와 번호. 자, 그럼 우리는 뭘 찾으셔야 되냐면 지혜의 셈의 활동 시간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코드 데이터를 이용할 필요는 없고요. 지혜의 셈뿐만 아니라 클릭해서 펼치면 마지막 그 팀명에 해당하는 시공란 문항까지가 있는데 이것들의 모든 정보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 여기 글자 중에 H14에 선택된 글자 중에 첫 데이터가 있는 위치부터 찾을 글자를 이렇게 블럭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코드는 무시된 데이터고 이제 여기서 지혜의 셈, 즉 팀명이 1번 데이터입니다. 1번 지도교수, 2번 지원번호, 3번, 4번, 5번, 6번. 자, 활동 시간이 몇 번이라고요? 6번. 6번을 탐색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범위가 아까 안 잡혔는데 이 범위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혜의 셈이 있는 주소 C, 주소 중에 C 5번 주소부터 지금 탐색을 시작을 하죠. 그다음 활동 시간 어디였냐면 H열에 존재하잖아요. H 전체 데이터 H12까지는 찾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열을 세야 되는 거예요. C가 1번 열. C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예요? 활동 시간 열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열은 6번이 됩니다. 그럼 이거 찾을 때 아직 헷갈립니다라고 하시면 항상 유효성 검사가 있는 데이터 셀에서 아무거나 클릭 놓지 마시고 여기서 항상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 표시합니다. 그럼 이 글자가 어디 있나부터 살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쯤에 데이터를 써놨구나. 지혜의 셈 여기 써놨네. 근데 이만큼 데이터가 있고 이만큼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찾을 범위. 찾을 범위를 이렇게 찾습니다. 범위. 그리고 1, 2, 3, 4, 5, 6번인가요? 1, 2, 3, 4, 5, 6번째 존재하네요. 그럼 제가 아까 6번이면 열에서 찾습니다라고 적어놨죠. 범위가 잘 잡혀야지 찾고자 하는 열도 나온다라는 거 반드시 주의하십니다. 답을 내볼게요. 해당 셀에 놓고 는 사용하겠습니다. VLOOKUP 여시고 더블 클릭 fx 함수 삽입 열고 자, 첫 번째는 H14 지혜의 셈. 두 번째는 커서 이동하고 아까 지혜의 셈이니까 원래 자리 지혜의 셈부터 까지 활동 시간까지.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열 번호로 6번. 네 번째 인수는 좀 정확하게 찾습니다. 0번을 넣으면 여기 폴스, 즉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폴스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하시면 152시간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를 테스트로 두 번째 걸로 사물 헬스케어 바꿨더니 205시간. 이것도 잘 찾아내오죠. 저는 첫 번째 데이터 선택합니다. 중간 저장하시고 6번 완료됐습니다. 조건부 서식 마지막 문제 이제 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은 수식을 이용합니다. 활동 시간이 120 이상인 것만 가로 방향으로 다음 디자인으로 글자 파랑, 글자가 굵게 하세요. 이런 말인데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 작업 순서를 잘못 순서를 들어가시면 적용 에러가 나시기 때문에 주의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은 어디를 적용하셔야 되냐면 데이터 행에 해야 돼요. 데이터 행에. 그래서 데이터 행인데 B4셀이 아니에요. B4가 아닌 B5 주소부터 J12라는 여기에다가만 적용을 하셔야 돼요. B5에서 J12 영역을 블럭 잡습니다. 1번. 다음 메뉴를 열면 돼요. 이런 메뉴 찾아가서 여시고 다음은 규칙 유형을 하나 고르실 텐데 요거는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수식을 이용해서 하세요. 멘트를 보시고 요 타입을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는 수식 작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넣은 이 수식이 여러분들 문제에 만나고 있는 활동 시간이 200 이상인 요 말을 여기서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식 H10, H5인데 $H5 이 말이 활동 시간이 200 이상이었을 때만 파란 굵게를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B5에서 J12 범위가 먼저 설정, 메뉴는 홈, 메뉴는 조건부 서식, 그리고 세규칙 엽니다. 여기에 유형에 수식 사용하여 있죠. 선택, 다음은 수식을 이곳에 작성을 하는데 항상 는으로부터 알려요. 그리고 우리 조건은 활동 시간이 였습니다. 이것에서 활동 시간이 있어요. H4 이거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왜? 범위에도 사용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문자는 이상이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활동 시간 이름만 찾으시고 그 이름에서 첫 주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아까 수식 작성에 이렇게 기재를 해 놨잖아요, 주소가. 자, H5인데 달러 H5고 나는 찍었더니 절대 참조 달러 H 달러 O라 기록됐어요. 자, 이곳에서 주의를 하시는데 자, H5 주소만 정냐 아니고 절대 참조 달러 두 번 있는 H5냐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소가 나오시면 키보드 F4번 한 번, 두 번 누르시다 보면은 주소가 제가 작성 메모 이제 답을 미리 보여드린 주소처럼 F4번 한 번, 두 번 누르시면 달러 H5라고 변형이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 활동 시간은 H5, H6, H7, 8, 9, 10, 11, 12 H에서만 활동 시간 데이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꼭 변형을 하시고 이상 200이라 주시고 서식 점점 이용하시고 굵게 하기 누르고 색깔은 표준 파랑을 지정을 하고 클릭 확인 확인해서 적용 결과는 205시간, 235시간 이렇게 들어가네요. 저장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